안녕하세요. 자, 고전시가 파이널 특강 5주차 질답 영상입니다. 토요일이고요. 10시가 넘어서 정말 늦은 시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찍고 그 다음에 만전춘별사는 따로 영상을 나눠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올리고 그러고 나서 질답은 많으면은 영상으로 하겠지만 질답이 추가로 많이 안 달리면 그냥 간단하게 글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질답 빨리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얼른 시작해서 끝을 봅시다. 391번이에요. 잘못된 걸 고르라는 문제고 2번 선지를 물어봤는데 2번 선지는 사실 없앨까 하다가 내버려 두긴 했는데요. 좀 조잡해요. 그죠?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나는 이제 고산 구곡가인데 주모복거라는 말은 풀을 베어서 집을 만드는 거고요. 그런 건 주로 시작을 의미하죠. 집을 지어서 거기서 공부를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봄이 어울리는 거고, 풀을 벤다는 것도 봄에 풀을 베서 집을 짓고, 그런가 하면 눈이 온다고 하는 건 또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사계절, 주제를 고려한다는 말은 사계절 내내,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한다는 의미의 봄, 그 다음에 눈이 등장하는 겨울,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주제인 사계절 모두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학문을 하는 것과 자기 내면을 수양하는 것, 자연 속의 삶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다는 시작을 상징하는 계절인 봄. 계절을 넣으면 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왕조, 조선 왕조의 시작이니까. 선지의 모순이 없고 다만 꼭 그래야만 하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근데 선지 자체에 모순이 있냐 없냐만 따진다면 모순은 없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깔끔한 문제는 선지는 아니니까 그냥 버려도 돼요. 그 다음에 392번 질문이 있습니다. 광고의 요소인데 이거는 좀 이 문제는 새로운 유형에 해당하니까 풀어볼 만한 문제인데요. 용비어천가잖아? 125장? 그럼 1번 선지에서 기업의 실제적인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기업이란 조선 왕조를 말하겠죠? 그럼 왕조가 실제로 발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기업의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이미지. 이건 용비어천가가 원래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다로 보더라도 천세 전이라고 하는 건 한 3만 년 전쯤 된다 그랬죠. 아주 오래 전부터 하늘이 명을 해서 이 왕조를 준비했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아주 오래 준비된 하늘이 명한 왕조라는 게 되니까요. 우호적이 되죠. 3번 비현실적인 비주얼, 시각적인 소재는 그런 건 없죠. 그 125장에는 시각적인 소재가 기껏 해봤자 한강 북쪽인데 그게 무슨 비현실적인 말도 안 되죠. 4번 유협적인 문구는 마지막에 써있죠. 성신이 사냥가에 있어서 할아버지만 믿을 거냐. 이 말은 너 사냥 가서 그렇게만 하다가는 성신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라는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암시적 어법. 여기서 암시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 구절과 상관이 있죠. 대놓고 망할 거야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너 그렇게 하다가는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았죠. 그 다음은 그냥 위에 있는 성신 이으셔도 경천근면 하셔야지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사냥가 있으면서 조상 선대 왕들만 믿고 있을 거예요. 그랬다가는 뒷말은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도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재밌는 문제죠? 그 다음에 노처녀가의 질문이 있었는데 411번이에요.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인데 4번 선지와 5번 선지를 물어봤는데 4번 선지는 실용성이 떨어지는 대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땅은 원래 무덤으로 쓰려는 거잖아. 근데 무덤으로 쓸 땅에 실용성이 필요해? 기름진 땅이 꼭 무덤으로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의 위선적인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은 필자인 내가 내준 거니까 마을 사람들과 상관이 없고, 또한 그게 마을 사람들의 위선과도 상관은 더더욱 없죠. 위선이라고 하는 거는 착한 척한다는 건데, 마을 사람들은 그냥 돈이 없을 때도 와서 신발을 가져갔어. 집신을. 위선은 아니죠. 착한 척하지는 않았잖아. 최소한. 그 다음에 5번 선지. 미음은 백성들이 소망하는, 미음이 이제 부귀영화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백성들이 소망하는 대상 맞죠. 그 다음에 유노인과 거리가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건, 유노인은 가난하고요, 부를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백성들의 소망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3번. 유노인과 성현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유수묘지명이 원래 두 군데 주장이 좀 상충되는 것처럼 읽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디를 보냐면 195쪽에 나달락인데, 3문단을 좀 보세요. 3문단. 성현, 공자맹자 이런 사람들. 성현은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일도 세상에 행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스스로 세상에 무슨 일을 베풀고 주목받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야. 못했지만 그들의 학업은, 그들이 공부한 거, 연구한 거, 어떤 진리 이런 건 결국 그들이 죽고 나서라도 온 세상에 다 퍼졌어. 유노인도 세상에 비록 인정받고 그러진 못했으나, 그가 행한 선행과 그가 만든 신이 사람들의 신에서 신겨가지고 세상에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 그런 점에서는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문단 끝에 그렇게 부지런히 하고서도 자기에게 소용이 없기는 마찬가지니 또한 슬픈 일이다. 부지런히 하고서 비록 그 도구의 규모는 다르다 해도 자기에게 소용이 없기는 마찬가지니, 마찬가지란 표현에서 이 둘, 즉 성현과 유노인이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는 별 주목받는 일이 없었다, 이런 거죠. 근데 그 다음 문단에서는 성현, 즉 공자맹자가 스스로 세상의 도를 행할 수 없었지만 세상 또한 그들의 도를 쓰지 않음으로써 두려워하고 편안하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쓰지 않음으로써라는 말은 그들의 학업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는 했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이 주장한 선한 삶, 올바른 삶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따라한 건 아니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전쟁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윗문단과 아랫문단이 주목하는 바가 달라. 윗문단에서는 성현과 유노인의 공통점, 그게 뭐냐면 세상에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 아랫문단에서는 차이점인데, 어떤 차이점이냐면 성현이 스스로 세상의 도를 행할 수 없었지만은 도리어 비방을 초래하고 화내게 걸려 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편안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들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다 따르지는 않고 그 덕분에 세상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노인은 마을 사람들이 그가 만든 신을 신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인정해주고 예찬해주진 않았어도 먹고 살만한 거를 그래도 조금씩은 베풀어 주었어. 덕분에 먹고 살았어. 그렇다면 이 부분은 차이점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성현의 도, 진리, 선한 삶을 주목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유노인이 만든 집신을 가서 신고 값을 치러주어 먹고 살게 해준 세상 사람들. 그럼 또 차이점이 되잖아. 그러니까 위아래가 주목하는 점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413번의 3번 선지는 잘못된 선지인데,
세상에 도를 행하려는 뜻을 품고 한 가지에 몰두했던 유노인.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유노인은 세상에 도를 행하려는 뜻을 품었던 적은 없어. 그냥 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베풀고요. 그게 도를 행하려고 한 게 아니죠. 유노인이 왜 그랬는지조차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의도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3번은 잘못된 선지고, 5번은 말했죠. 이 글은 공통점을 말하기도 하고 차이점을 말하기도 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4번과 5번은 413번에 4번과 5번은 둘 다 올바른 선지란 얘기입니다. 414번으로 갈게요. 5번을 물어봤어. 노인이 사람들이 버린 짚으로 일생을 마치고 거적에 쌓여갔다는 19에서 맞죠? 원하던 알맹이를 얻지 못한 채 생애를 마친 노인의 안타까운 삶이라. 나아가 노인의 안타까운 삶이라는 것이 알맹이를 얻지 못한 채 생애를 마쳤다고 해서 안타깝다. 노인 참 불쌍하다. 마지막 시를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유씨 노인 일생을 마쳤으니 살아선 신을 삼았고 장사 지낼 때는 거적에 쌓여갔네. 이런 표현은 안타깝다. 다시 말해서 노인이 원하던 알맹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에는 노인이 원하던 게 뭐였는지 얻지 못했다는지 이런 얘기들이 없잖아. 그냥 자기가 노인의 삶을 보고 느낀 바에 비했었을 뿐 노인이 원하는 알맹이가 뭔지조차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5번 선지를 올바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418번입니다. 틀린 걸 고르라 라고 써있네요. 그러면 5번 선지 미음 화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찾고 요거 좀 중요한데 이 부분 우리가 요거 할 때 안 했어요. 이 199쪽의 지문을. 그래서 디귿 밑에서부터 지금 같이 봅시다. 잘 봐요. 디귿 밑에 199쪽에 오늘 밤에 어서 가고, 디귿 바로 윗줄도 있구나. 내가 결단 못하랴. 서리법이죠. 내가 결단할 수 있다. 부모 동생 믿다가는 안 되겠다 이거. 오늘 밤이 빨리 가고 내일 아침 되면 매파를 내가 부르겠어. 불러다가 기운 조작으로 번듯하게 구혼하면 어찌하니 못 되랴.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매파를 불러서 이러이러하게 말한 다음에 번듯하게 구혼을 하면 안 될 리가 있겠냐.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 그렇다고 결혼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문벌은 뭐 빼어나잖아요. 훌륭하죠. 이렇게 생각하니 웃음이 납니다. 음식 먹고 체한 병이 전기산 먹은 듯 체한 걸 내리는 그런 약이겠죠. 급히 앓는 광난. 광난은 3사 횡입 황천기에 나왔던 그 광난. 속이 갑자기 아픈 급체 같은 거예요. 청심환 먹은 듯. 그러니까 속이 쑥 막 막힌 게 다 뚫렸어. 활짝 일어나 앉아 돌꽁대를 입에 물고, 이건 이제 담뱃대를 말해요. 끄덕이며 궁리하되 내 서방을 내가 가리지란 말은 내가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선택한다거나 이런 뜻입니다. 남들 왜 부탁할까? 내가 이렇게 미련했다. 내가 이 생각을 내가 왜 못했지? 만일 벌써 깨쳤으면 깨달았다면 이 모양이 됐겠느냐? 마음 먹고 생각하니 이 쉬운 일이야. 신났습니다. 자, 과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5번 선지에서 미음 화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찾고 나서겠다. 올바른 선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누항사는 넘어가고 저번에 쓴 일 테니까 여기 이게 221쪽에 460번에 3번 선지 풀어줬던 문제인데요. 거기에서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했다 요건데, 요거를 220쪽 위에 있는 아마 요걸 말하는 것 같아요. 조정의 정승 관서 판서와 관찰사 목사와 친했고 현명한 사람과 이러는 선비가 영숙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유명해졌다라는 거죠. 유교적 가치는 유명함은 결과일 뿐이고요. 원인이 뭐냐가 중요하죠. 원인이 뭐예요? 여긴 없잖아. 무엇로 유명해져야 되고 무엇으로 사귀어야 돼요? 친분을 무엇으로 맺어야 돼? 그야, 충, 효 이런 것, 다시 말해
벼슬을 높게 하거나 그건 당연히 충성이죠. 그다음에 효도로 이름이 널리 알려지거나 이래서 해야 되지. 그냥 사람만 많이 사귄다고 유교적 가치인가? 그건 아니죠. 신의는 유교적 가치인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유교적 가치를 이뤘다라고 말하기는 부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춘면곡의 469번의 3번과 4번. 디귿의 원앙은 부부의 금슬을 상징하는 새예요. 따라서 연인을 가리키는 게 당연하죠. 3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4번 선지도 물어봤는데 리을 정마는 말이죠. 남성 화자라 그랬잖아. 그래서 화자가 타고 갈 말이야. 그러면 전통 고전 시가에서 남녀의 이별 상황에서 말은 춘향전을 포함해 많은 고전 작품에서 이별을 재촉하는 소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빨리 가자, 갈 때 됐다고 막 울어대는 거고, 말이 우니까 남자는 마음이 급해지고 여자는 야속하고, 이런 상황을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70번. 이거는 정신을 안 차려? 야 이 사람아. 편월이나 잘세는 화자가 화자가 되고 싶은 분신이라고 얘기했고, 이 분신은 대부분 임에게로 가고 싶다라는 의미라 그랬지. 그게 무슨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 뭔 말이야. 그냥 입 만나러 가고 싶다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476번에 4번 선지 물어본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질문 올린 사람이 3명인데 2명이 물어봤어. 이게 지금 그 엊그제 꽃이 봄임을 의미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화자와 이미 헤어진 것도 봄이야. 왜냐면 제목도 춘면곡이고, 술집에 갔다가 임을 만나서 안타깝게 헤어진 것은 당연히 봄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봄인 건 맞는데, 그 밑줄 그은 건가? 아니면 그냥 굵게 써 있을 뿐이죠. 엊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 그 겨울에 훌훌 져서 낙엽 지는 소리 난다. 더구나 그 윗줄에 보면 이렇게 써 있네요. 천수만한 못다 아니죠. 세월이 많기도 많구나라는 표현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별했던 계절로서의 봄이 아니라 그새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봄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안 헤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이 표현의 의미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봄에 헤어졌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헤어졌지, 맞아. 하지만 이 구절의 의미는 시간의 경과를 가리키는 거니까요. 그러면 4번 선지가 잘못된 선지인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들을 보고 거기에 맞게 잘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한 문제인가 남았을 거야, 이제? 아니구나. 어쨌든 483번을 봅니다. 옳은 걸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5번 선지. 가나와 달리 다의 화자는, 요것도 그냥 버리라고 하고 싶은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가나다 모두 잠 못 이루고 있거든. 근데 다의 화자는 끝까지 잠을 못 자요. 근데 가와 나의 화자는 자긴 자. 그래서 가의 화자 어디 써 있냐면 셋째 줄에 바로 써 있죠. 3경 말에 못 든 잠을 4경 말에 빌어서 들었다. 그러니까 3경 말이면 새벽 1시고요. 3경은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니까 23시부터 01시까지. 4경은 01시부터 03시까지니까요. 잠이 들긴 들었죠. 그 다음에 나달라기는 잠들었단 말이 없어, 그지? 근데 맨 끝에 보면 꿈속에 넋이란 표현이 보여. 그러면 잠이 들긴 들었네. 너무 치사하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5번 선지가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버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한 문제 더 있었어. 어디 있냐면 맨 끝에 253쪽 528번 문제입니다. 옳은 걸 물어봤는데 벌써 여기까지 풀었어? 엄청난데? 2번 선지에 보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활용을 통해 이걸 물어봤는데요. 감각적 이미지가 청각 하나밖에 없어요.
물이 울면서 밤길을 흘러간다는 건 청각이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게 그 냇물이죠.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면서 밤길 간다. 물소리를 감정이입을 통해서 자기가 우는 소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5번 선지는 적절한 선지가 되죠. 그렇죠?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20분 넘게 했네요. 일단 질답은 마치고 그 다음에 만년춘별사 빨리 또 지금 바로 또 해가지고 2개 다 올리겠습니다. 안녕.